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작년 이맘때 새로운 새해를 앞두고 소망하던 일들 많이 이루셨나요?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이번에 별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아쉬워요. 못 이룬 것들이 많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간절했지만 한편으론 그 소망에 대해 이것을 안 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저는 그때 이 이야기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내용도 재미있고요. 오늘은 고상근 반재현 저자의 쥐지 않고 쥐는 법을 통해 소망하는 것을 이루며 삶을 더 쉬워지게 하는 만능 치트키,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맥주들 소주 하나요? 에휴, 뭔 안주가 이렇게 비싸냐? 메뉴판 제일 아래 쓰여져 있는 제일 싼 황태도 하나 시켰다. 빈잔에 소주와 맥주를 황금 비율로 섞어 빈속에 원샷했다. 역시 답답할 땐 소맥이지. 뚜러뻥으로 세차게 펌프질을 한 듯 꽉 막힌 가슴에서 뽕 하고 뭔가 뚫리는 소리가 났다. 이제 숨 좀 쉬겠다 싶은 찰나 옆 테이블의 소란 때문에 다시 가슴이 꽉 막혔다. 본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게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지금과는 완전 180도 다른 삶이지요. 깨어있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편안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꾸만 옆 테이블의 목소리가 내 신경을 긁는다. 고개를 돌려보니 웬 늘수그레한 노인네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깨어있는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따라 내 신경을 긁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깨어있는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깨어있으니 삶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들 곤히 잠든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답니다. 슬슬 숙여 오르는데 옆 테이블 노인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깨어있으면?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자고 있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왜 나는 면접에서 떨어졌냐고. 왜 나는 여기서 청승맞게 혼술이나 하고 있냐고요. 더는 못 참는다.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여기가 무슨 호텔도 아니고 다 멀쩡하게 끼어있구만 뭘 자꾸 깨라는 건지. 젊은 친구, 지금 진짜 깨어있는 거 맞아요? 보세요, 똑똑히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말을 하죠? 제가 보기엔 여기서 취한 사람은 어르신뿐인 것 같은데요. 술이나 깨시죠. 젊은 친구, 화가 많이 났네요. 좋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전 그냥 조용히 술 마시고 싶다고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깨어있으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럼 제 삶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자면서 학교 다니고 시험 쳤어요. 제가 자면서 면접 봤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요. 내가 걔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학점도 더 높고 토익도 더 높고 자격증도 몇 개는 더 있는데 하기 싫은 봉사활동도 가산점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그런데 왜 걔는 붙고 나만 떨어지냐고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냐고요. 진짜. 술에 취했는지 자꾸만 눈물이 난다. 옆 테이블 노인네가 내게 뭘 하나 건네주면서 뭐라 하는데
잘 안 들린다. 아, 자꾸 뭐라는 거야. 한 잔만 더 마시고 가야지. 한 잔만. 머리가 지끈거린다. 아, 지금 몇 시지?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 어제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 얼마나 마신 거야? 멍하니 앉아있자니 술집에서 있었던 몇 장면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아, 맞다. 그 노인네 때문에 괜히 기분 나빠서 더 많이 마신 거잖아. 잠깐, 어제 그 노인네가 나한테 뭔가를 줬는데? 입고 있던 추리닝 주머니를 뒤적이니 명함 한 장이 손에 잡혔다. 마인드 리더십 과정 개발 및 진행. 마인드 리더십? 리더십이면 리더십이지. 마인드 리더십은 또 뭐야? 하여튼 이 이상한 노인네라니까. 결국 나는 마인드 리더십 센터 워크숍에 오고야 말았다. 여기가 맞나?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 맞게 찾아온 줄 알면서도 괜히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잘 오셨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영감님이 빙긋 웃으며 서 있었다. 그날 술자리에서 언성을 높인 일이 생각나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아,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가시죠. 뒤통수를 긁적이며 영감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도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왠지 긴장이 되어 자꾸만 입술이 말랐다. 깨어나세요. 시끌시끌 웅성웅성하던 사람들이 영감님의 한마디에 일순간 고요해졌다. 그러더니 모두 양 검지를 세워 20cm 벌리고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나의 당황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영감님이 입을 열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깨어있음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깨어나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생각과 느낌에 힘을 빼는 거라고나 할까요? 그럴 수 있게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손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양손가락을 동시에 바라보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시 양 검지를 세워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도 엉겁결에 옆 사람을 따라 손가락을 세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1분에서 2분쯤 지났을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맥이 탁 풀렸다. 그때 고요를 뚫고 영감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양 손가락을 보면서 동시에 양 손가락 너머를 보세요. 양 손가락을 넘어보면서 동시에 두 발이 닿아 있는 바닥을 느끼고 뛰고 있는 심장을 느끼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를 느끼세요. 동시에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게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이미 깨어있는데 뭘 자꾸 깨어나라는 거야? 시키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아? 양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양 손가락 너머는 뭐고 그러면서 동시에 뭘 또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도대체 혼란스럽기만 할 뿐 감도 오지 않았다.
별 생각이 다 올라오는 찰나 영감님이 나에게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에? 저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나에게로 향했다. 당황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잘 안 되고 제가 올해 사주가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근데 올해 취직을 꼭 해야 되거든요. 면접 볼 때는 진짜 똑부러지게 대답 잘하는데 여기선 왜 이렇게 더듬는 거야? 긴장해서 얼굴이 벌개진 나를 영감님이 앞으로 불러냈다. 앞으로 나오세요. 손사래를 치는데 발은 홀로 저벅저벅 걸어 나를 영감님 옆에 턱 데려다 놓았다. 우물쭈물하면서 영감님 옆에 앉았다. 영감님이 나에게 물었다. 취직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괴롭고 답답하죠. 같이 준비한 친구는 자기 가고 싶은 회사에 떡 붙었는데 저만 떨어지고 제가 못난 것 같아서 괴롭네요. 덤덤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하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자, 의뢰인은 깨어나세요. 깨어나라는 것은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검지를 바라보면 되나요? 네, 시작은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딱히 마음이 편안해지지도 않고 마음속에서 어떤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뭐란 말이야? 그럼 그렇지. 이런 게 될 리가 없잖아. 오히려 아까보다 마음이 더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데 영감님이 내게 물었다.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답답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커다란 바위가 몸을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라서 꼼짝도 할 수 없네요. 영감님이 말했다. 깨어나세요. 양 검지를 들고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순간 조금 전까지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바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영감님이 다시 물었다.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갑자기 몸이 편안해졌어요.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취직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이것으로 마칩니다. 얼떨결에 내 세션이 끝났다. 갑자기 왜 가슴이 터질 듯이 무겁다가 일순간에 가벼워진 거지? 그냥 앉아서 검지를 바라봤을 뿐인데 이게 뭐지? 연이어 다른 사람들의 의뢰가 이어졌지만 잘 집중이 되지 않아 보는 둥 마는 둥 했다. 영감님이 그런 내 마음을 간파하기라도 한 듯 모두를 향해 이야기했다. 깨어나세요 라는 말은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눈앞의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각과 느낌에 힘을 빼는 방법 말이죠. 양 검지를 바라보는 것이 어째서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데 영감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흔히 사람들은 한 가지 감각에 빠지면 다른 감각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게임을 하느라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거나 화가 나면 사기 분별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깨어있음 상태에서는 오감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핸드폰 게임을 하더라도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가 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양 검지를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깨어있음 훈련을 위한 초보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일이 만만한 건 아니에요. 이 연습이 되면 차츰 범위를 넓혀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 검지로 시작하지만 다음에는 양 검지를 보면서 동시에 호흡을 의식하고 소리를 듣고 발바닥의 감각을 인식하고 그 말을 듣고 다시 눈앞의 검지를 바라보려고 했었다. 양 검지를 동시에 보려고 하니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양 손가락을 한 번에 보려고 했었다. 깨어나세요 라는 말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머리로는 말도 안 된다며 여전히 부정하고 있었지만 내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고 일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던 그 감각들. 벼랑간 비가 마구 내리다가 한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나고 맑게 개는 요상한 날씨 속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마인드 리더십 센터에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다시 원소를 넣기 시작했다. 똑같은 하루가 똑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내 입으로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런 고요도 잠시. 금세 나는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축하드립니다. 기아는 파이 자전거 최종 면접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 핸드폰을 보니 최종 합격 문자가 와 있었다. 아직 꿈속인가? 눈을 몇 번 꿈뻑였다가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취직이 되면 어떤 기분일지 매일 생각했었다. 뜰 듯이 기쁠까? 그간의 고생 때문에 눈물이 날까? 드디어 나도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할까? 당장 출근할 때 입을 정장 사러 갈 생각에 들뜰까? 그런데 정작 아무렇지도 않았다. 취직했다고요? 거참 잘된 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영감님이 나를 보며 시원하게 웃었다. 그렇게 목맬 때는 안 되더니 다 포기할까 싶던 차에 이렇게 합격이 되네요. 면접장에 긴장이 돼서 심장이 마구 쿵쾅거렸었는데 그때 갑자기 깨어있으니까 하시던 목소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면접관 마음에 꼭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싶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네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땐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으니 되고. 그게 세상 사는 원리이지요. 선생님, 말씀 낮추세요. 제가 불편합니다.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라는 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나야 뭐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이라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뭐 부르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생각했다. 그럼세, 뭐 하나 묻겠네. 자네는 어떤 소원 있나? 취직하기 전까지는 취직하는 게 소원이었죠. 이젠 취직했으니 직장 가서 인정도 받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될 걸세.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감님이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 뭐 시작도 전에 안 된다는 말씀부터 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잘 될 거라는 덕담은 못해줄 망정 안 될 거라고 아예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네요. 자네는 그저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덕담이 필요한가? 그거라면 100번도 더 해주지. 이분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다. 이런 연애상들을 만난다면 난 눈물 콧물 흘리며 질질 끌려다녔겠지. 고기를 세차게 저었다. 자, 선택하게. 그저 잘 될 거라는 두루뭉술한 덕담인가? 아니면 확실하게 잘 되는 방법인가? 그야 당연히 확실하게 잘 되는 방법이 필요하죠. 알려주세요. 왜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시는지. 간단하네. 자네가 원하기 때문이네.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무슨 말장난이세요? 혼란스러웠다. 자네도 그동안 살면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해본 적이 있겠지? 그럼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평생을 무언가를 원하면서 살아가죠. 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요? 좋네. 그렇다면 자네가 간절히 원한 무언가 중에 이루어진 게 있나? 간혹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훨씬 많긴 하죠. 그때마다 기분이 어땠나? 간절히 원했던 만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실감도 컸죠. 그렇지만 다들 그게 삶이야. 그게 인생이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인생이란 원하는 것을 쉽게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뒤로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나? 원하는 것은 여전히 있지만 기대를 잘 안 하게 돼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할까봐요. 이번에도 안 되겠지 뭐. 반 자포자기 심정이랄까요? 흔히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하지. 그런데 왜 자네의 소원 중에는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을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더 강렬하게 원했어야 하는데. 영감님이 빙그레 웃었다. 자네는 언제 원하나?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는 언제일까? 당연히 나에게 없는데 너무 갖고 싶을 때죠. 돈 벌고 싶은데 직장이 없으니 취직하기를 원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애인이 없으니 멋진 애인을 원하죠. 나에게 이미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확한 답변일세.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지. 그렇다면 무엇을 원한다는 말은 곧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겠군. 그런가? 맞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 그 무엇에 자네가 지금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대입시켜보게. 마음속에서 결핍감이 느껴집니다. 남들한테는 있는데 왜 나에겐 없을까?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진짜 내 차례가 오긴 할까?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남들과 비교하면 열등감도 느껴지고요. 바로 그 생각과 느낌 때문에 자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네. 생각과 느낌 때문이라고요? 외모, 학벌, 돈, 인맥 같은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과
느낌 때문에요? 자네,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책이나 TV에서 수없이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지겨워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이겠죠? 좋은 생각을 해라. 하면 된다. 뭐 그런.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세.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말일세. 그 말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애타게 원했어요. 그렇지만 잘 되지 않았죠.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 애타게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때의 좌절감이 되살아나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아까 무언가를 원한다는 말은 곧 나에게 그 무엇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라고 자네도 동의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럼 자네가 애타게 원했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인정한 셈이 되겠군. 그럼 제가 취직을 간절하게 원한 것은 나는 직장이 없어, 나는 직장이 없어 하고 힘껏 소리친 셈인가요? 정확히 자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나. 그동안 계속 취직이 안 됐지. 띵. 큰 종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선생님, 말해보게. 원한다는 말의 속뜻은 나에게 없다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하는 건 걱정하는 대로 될까요? 괜찮은 것은 괜찮지 않은 것이고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않은 것의 다름 아니라면 왜 걱정하는 것은 걱정하는 대로 되죠?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금세 평소의 자네로 돌아왔구먼. 영감님이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취직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 취직될 생각에 설렜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걱정도 안 하죠. 앞으로 계속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 마음 졸였죠. 말과 속마음이 그대로 일치하는구먼. 취직 안 될 거야, 취직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잠재의식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당연히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아, 자네가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라고 불안해하면서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원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결핍에 집중하는 것. 모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외치는 것이나 똑같네. 자네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외치면 마음먹으면 1 더하기 1은 3이 되는가? 언어와 거짓 생각을 뛰어넘게 그 너머에 잠재의식에 무엇이 들었는지 잘 들여다보게. 마음의 공식은 잠재의식에 맞추어 작동하네. 영감님의 말을 여러 번 곱씹었다. 원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 어떠했나를 봐야 하네.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 자네는 취직하기를 간절히 원했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없이 취직하기를 원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았을 테고요. 내 말이 그 말이네. 원하게. 그렇지만 원하는 것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선생님,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생각과 느낌을 없애라는 말씀인가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없애라는 말이 아닐세. 도무지 모르겠어요. 영감님은 탁구공 하나를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 이 탁구공을 소원이라고 해보세. 탁구공을 손으로 잡아보게. 나는 탁구공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건 자네의 소원이니 떨어뜨려선 안 되겠지? 탁구공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더 쥐었다간 탁구공이 찌그러질 것 같았다. 영감님이 말했다. 나는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지 꽉 쥐라고는 하지 않았네. 탁구공을 꽉 쥔 소나기의 힘. 그게 바로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네. 그런 상태에서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있겠는가? 애타게 원한다는 것은 소원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네. 결국 소원이 찌그러져 버릴 정도로 말이지.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나는 쥐고 있던 탁구공을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이렇게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느낌을 버리거나 지우는 것이 아닐세. 자네는 탁구공을 아예 손에서 놔버렸지 않았는가? 이것은 소원 자체를 내려놓은 것이네. 어렵네요. 탁구공이 소원이라고 하셨고 소나기의 힘이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냥 소원 자체를 놓아버려야 한다고 말이야.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무시하고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하냐 묻지. 소원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나요? 소원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네. 살아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얼마든지 품을 수 있네. 더 큰 소원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지. 다만 그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분명 돌아볼 필요가 있네. 욕심이고 집착이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원은 그대로 두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나는 다시 탁구공을 움켜쥐었다. 소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탁구공을 둘러싼 소나기의 힘. 탁구공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살짝 풀어보았다. 힘을 조금 더 풀어보았다. 쫙 펼쳐진 손바닥 위에 탁구공이 있다. 내 소나기에는 힘이 전혀 없었다. 영감님이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이제 알겠는가? 쥐지 않고도 쥐는 법을. 처음 자네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검제에 대해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나? 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라고 하셨죠. 아, 이제 왜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동시에 열라는 뜻일세. 모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 자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양 검지를 동시에 보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니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 깨어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자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들어 양 검지를 바라본다네.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로 양 검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눈으로 양 검지를 동시에 보게. 보는 동시에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듣고 호흡하는 몸의 감각을 느끼게.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바닥과 맞닿은 발의 감촉은 어떤가? 이 모든 감각을 열게. 선생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양 검지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느낌, 감각이 아닌가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면서 왜 몸의 모든 느낌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죠? 영감님이 빙긋이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똑똑한 젊은이가 다시 등장했구먼. 생각해보세요.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제안한 방법이 또 다른 느낌에 집중을 하는 것이니 좀 이상하잖아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분산하라는 말일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요? 옳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그럼요. 주식 투자에서 한 종목에만 투자할 경우 위험도가 높으니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구먼. 한 종목에만 투자할 경우에 왜 위험도가 높아지는가? 그거야 급변하는 시장 상황 때문이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데 한 종목에만 투자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 대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고요. 영감님이 다시 빙긋 웃었다. 시장 상황은 결국 이 세상 아니겠나. 세상은 늘 급변하고 있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 단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과 느낌을 꽉 쥐고 있는 것은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군요. 그렇지. 한 가지 생각과 느낌을 쥐고 있는 것이 왜 위험한 줄 아는가? 세상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진 생각과 느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지. 자네 말대로 파산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걸세. 파산도 보통 파산이겠나? 인생 파산이네. 까르페디엠.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나? 에이 참, 제가 설마 그것도 모를까 봐요?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잖아요. 현재를 즐기라는 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현재를 낭비하고 있으니 일단 걱정이란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죠 뭐. 그러고 보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음과 비슷한 얘기네요. 오, 그런가? 그렇다면 현재를 어떻게 즐기는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의 그 마음을 따르라는 거죠. 미래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하나? 네, 참. 그 순간의 시험을 생각하면 진정한 카르페디엠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잖아요. 카르페디엠은 그러지 말고 현재 순간을 즐기라는 거죠. 시험을 망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건 시험을 망치면 망친 시험 결과를 잊기 위해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기분 전환에 집중할 텐가? 그러다 다음 시험을 또 망치고. 나는 할 말이 없어서 괜히 머리를 긁적였다. 미래를 위한 대책과 카르페디엠 정신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야 하는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를 어떻게 즐겨야 하죠? 자네는 현재를 왜 즐기려고 하나? 그야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험 준비, 대입 준비, 취직 준비, 준비. 미래엔 무언가가 늘 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준비만 하죠. 취직 준비하고 나면 결혼 준비를 해야겠죠. 결혼 준비를 하고 나면 또 양육을 준비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엔 노후 준비. 요즘엔 죽음까지 준비하는 시대잖아요. 숱하게 쏟아지는 TV 광고 좀 보세요. 남겨질 가족을 위한 보험까지 들라고 하잖아요. 전 준비만 하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쉴 새 없이 다다다다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자네는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지. 준비만 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다고. 네, 맞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편하게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카르페디엠 하는 거 아닐까요? 자네가 말하는 카르페디엠은 한순간 편하자고 나머지 모든 순간을 망쳐버리는 걸세. 게다가 즐기는 그 순간조차도 완벽하게 편안하진 않지. 머릿속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애써 모른 척하는 것뿐이잖나. 사실은 그래서 짜증나요.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편하게 있고 싶은데 실은 늘 불안한 상황이나 감정이 따라붙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느라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말은 맞네. 그러나 깨어있음은 단 한순간이 아닌 모든 순간에 편안한 것을 뜻하네. 게다가 자네가 말하는 까르페디엠은 마치 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네. 로프를 착용하는 건 새처럼 날고 싶은 현재를 방해할 뿐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하지만 로프 없이 뛰어내린다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단 한순간도 즐기지 못할 걸세. 그렇다면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 로프를 매는 그 순간이 자네 말대로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대비하느라 현재를 낭비하는 행동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면 되네. 그뿐이네. 진정으로 현재에 있는 사람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희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시험 준비 자체가 현재인 셈이지. 시험에 대한 불안감, 압박, 두려움.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면 그저 고요한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걸세. 시험 준비 자세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누가 현재를 즐길 수 있다고 했는가? 자네는 숨을 쉴 때 즐겁게 쉬나? 잠을 잘 때 즐기며 자는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더군.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놓치지 마라. 이 모두 잘못된 말이네. 현재는 그냥 현재일세.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는 그저 고요한 상태 말일세. 편안하게 숨을 쉬듯 잠을 자듯. 아까 자네가 물었지. 고통이 있을 때 어디를 향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네, 맞습니다. 고통은 항상 과거 혹은 미래에만 존재하네. 현재엔 고통이 없나요? 깨어있음. 그것이 바로 현재일세. 진정한 현재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네. 로프를 착용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것. 시험에 대한 준비를 뒤로 미루고 친구와 여행을 떠나는 것이 겉보기엔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진정한 현재는 아니지. 무의식 속엔 두려움이 있을 테니 말일세. 영감님이 말을 이었다.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면 기억하게. 현재에는 고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럴 때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현재로 오게.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탈 때의 그 기분을 기억하게나. 현재에는 고통이 없다. 고통은 깨어있음을 등지는 것이다.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명확한 사실은 이제는 자전거가 두렵지 않다는 것. 자전거를 탈 때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과 그 속도감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은 고상근 반지연 저자의 쥐지 않고 쥐는 법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깨어있음은 책의 공저자 고상근 교수님께서 오랜 연구와 임상 실험을 통해 서울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분에게 적용해 효과를 본 명상법이자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조세프 응우엔 저자의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라는 책을 알게 되었잖아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내가 생각 멈추기를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책이 딱 생각났어요. 저에게는 내려놓기, 깨어있음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 중 하나였어요. 내 소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 간절해서 한편으론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초조함이 생기며 집착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꼭 살펴보세요. 소망이 안 이루어진다고 너무 힘들어 마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깨어있음을 이용하여 올바르게 간절히 바라면 내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소망을 이루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소원을 모두 이루시길 저도 소망하며 영상 마무리합니다.